한 남자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습속을 질주합니다. CD가 차 바닥에 떨어지고 뭔가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나 싶더니 다행히도 사고는 없었네요. 죽은 사슴 한 마리를 목격하게 되고 바로 그때 정차한 차를 들여받게 되는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나오게 되죠. 뒷목 잡고 나와서 실랑이를 벌일 것도 같지만 우리의 주인공 쿨하게 넘어가는데요. 정차되어 있던 차 바퀴를 보니 누가 일부러 가시철사를 설치해 두었네요. 그들은 부서진 차를 뒤로하고 일행은 구조를 요청하러 가까운 마을로 떠나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공포영화에 단골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쁜 짓은 다 하죠. 살인마들의 첫 재물이 누가 될지는 빤히 보이는군요. Evan? Evan? 역시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속의 괴한들에게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영화는 잘못된 길, 잘못 들어선 길이라는 뜻의 롱턴이라는 제목으로 북미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한국 상영작 이름은 데드캠프. 이 영화의 포스터는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소스라치게 잔인합니다. 슬래셔 무비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미가 안 끌릴 수가 없겠죠. 이 순간 살아있는 게 끔찍하다. 이 느낌이 잘 담긴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신고하기 위해 길을 나선 4명의 남녀들. 남은 친구들이 죽었는지 모른 채 계속 길을 나서다 이윽고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기야는 무단 침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각종 물건들이 질비하게 쌓여있고 냉장고에 문을 여는 순간 시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다들 오두막을 나가려고 하는 사이 아뿔싸 때마침 들어오는 허름한 트럭.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동료의 시체가 바닥에 떨어지고 괴한들에게 제대로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갑자기 눈을 뜬 무시무시한 괴한. 요상한 괴성과 함께 그들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여기 등장한 괴한들은 뭔가 기형적인 형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영화가 시작될 때 복선 역할을 하는 신문 문구가 기억에 스칩니다. 깊은 산속에 고립돼 살다 보니 근친성교를 통해 세대가 흐를수록 점점 돌연변이화 된 것입니다. 일명 마운틴맨이라고 불리는 이 삼형제들은 심지어는 인육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첫째는 무시무시한 톱날 이빨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고 둘째는 엄청난 거구의 도끼를 들고 다닙니다. 특히 막내인 셋째는 귀괴한 음성을 내면서 단도를 들고 빠르게 움직이고 추격의 선두자리에 있습니다. 셋 다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게 생겼군요. 이런 친구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숲속이라니 저라도 오금을 지르만 하겠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대낮에 이런 공포스러움을 자아내는 영화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영화의 구성이나 짜여진 연출 등은 크게 다른 슬래셔 무비하고는 다를 게 없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흥행 요소를 이것저것 잘 버무린 그럭저럭 킬링타임으로 쓸만한 영화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시리즈는 무려 6편까지 만들어지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아무튼 한 명씩 죽어나가는 가운데 크리스 일행들은 계속적인 그들의 추적에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는데요. 특히나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 자신의 위치를 노골적으로 마운틴맨들에게 알려주는 바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영화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여자 주인공이 잡혀가고 큰 부상을 입은 크리스가 그녀를 구출하러 떠납니다. 그들은 무사히 이 무시무시한 습석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데드캠프라는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깔끔한 전개에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매우 깔끔한 데다가 강약 조절을 잘하여 산뜻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전개도 매우 빠르며 그 가운데 공포감을 매우 잘 살렸습니다. 공포 영화의 기본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마들의 뒷이야기에도 공을 들인 고전 슬래시 무비와는 달리 아무런 정황 설명이 없이도 걸리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는 인정사정 없는 식인들의 습격을 소재로 이 광활한 숲속을 마치 감옥이 연상되도록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숲속 장면 대부분은 종종 1인칭으로 멀리서 훔쳐보는 느낌, 즉 파파라치 컷이라고 하는 촬영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사운드는 대부분 있는 그대로의 현장 사운드를 고스란히 사용해 숲속에서의 적막감을 자연스레 담았습니다. 2편은 TV 서바이벌 게임에 나간 출연자들과 마운틴맨들 간의 사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3편은 제수 수송 차량이 전복되는 가운데 죄수들과 마운틴맨들과의 대결이 주를 이룹니다. 4편은 특별하게도 숲속 안의 요양원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고요. 5편은 마운틴맨들이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사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편은 등장하는 친구들 한 명이 마운틴맨의 가족이라는 설정으로 숲속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번 주는 마운틴맨에게 쫓겨다니는 데드캠프를 보시면서 으스스한 숲속 산책은 어떠신가요? 숲속을 거닐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바로 뒤를 돌아보세요. 마운틴맨이 있을지 모르니까요.